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한 줄입니다. 인생 글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나이 노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옵니다. 외롭고 가난한 노년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삶 알아볼까 합니다. 7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40만 원이 전부였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밥을 해먹기도 귀찮고 말 상대도 없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할아버지는 자주 한숨을 쉬었다. 용돈을 아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 바둑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았다. 초보자도 환영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바둑을 조금 둘 줄 알았다. 하지만 일에 바빠서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할 일도 없고 해서 주저하다가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김영수라는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연스럽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바둑을 배우면서 할아버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졌다. 동료들이 할아버지의 바둑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늦게 온 초보자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기본 수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며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가르치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순례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68세의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할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았다. 젊은 시절부터 뜨개질과 바느질을 잘했는데 시간이 많아지자 다시 취미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뜨개질로 만든 아기 모자를 들고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 원장님, 이거 혹시 필요한 엄마들 있으면 드리세요. 어머,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신생아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모자 정말 인기가 좋아요.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기뻤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아기용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자, 신발, 베넷 저고리까지.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만든 것들을 산모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우리 아기 모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될까요? 에이, 그냥 드려요. 뭘 그런 걸 받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정성이 들어간 건데 꼭 받으세요. 처음에는 돈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할머니는 이것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소문이 퍼지면서 아파트 단지의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다. 순례야, 나도 뜨개질 좀 가르쳐줘. 나는 자수를 좀 할 줄 아는데 같이 해볼까?
그렇게 할머니들의 작은 모임이 생겼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면 관리사무소 옆 공간에서 만나 함께 손작업을 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할머니들의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들만 모이시네요. 우리도 뭔가 해볼까요? 할아버지들은 목공을 시작했다. 간단한 선반부터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질도 잘 못해요. 우리가 도와줄 일이 많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우리 아이 옷 좀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 우리 집 선반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육아 상담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배웠다. 할머니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해도 되겠어. 할머니는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감을 느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둑 실력이 늘면서 동네 초등학교에서 바둑을 가르치게 되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돼. 바둑은 인내심이 중요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손잡벌대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외로움이 줄어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다. 건강해야 계속 활동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은 함께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인데 같이 하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지 않았다. 할 일이 생기고 만날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이 사라졌다. 요즘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할머니는 손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카톡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어머, 신기하네. 내가 만든 옷 사진도 보낼 수 있어? 네. 할머니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성 담아 만든 수제 아기옷입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손맛이 다르다는 댓글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해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공간을 제공받아 정식으로 실버 공방을 열게 되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도 했다. 할아버지, 바둑 두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그래. 바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거든.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할머니는 여유가 생기면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혼자 계신 할머니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에요.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야죠. 남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활기찬 모습을 보이자 자식들도 변화를 느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참 밝으세요. 그래. 요즘 할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 그게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우울해하시는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에서 자랑스러운 부모로 바뀌었다.
수입이 생기면서 할머니는 가끔 자식들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다. 엄마, 돈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엄마가 번 돈이야. 손자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받기만 하던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으로 건강도 좋아졌다. 할아버지,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재미있는 일이 많거든요. 의사도 놀라는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할머니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일도 시작했다. 할아버지,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큰 보람이었다. 실버 공방은 점점 커져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엔 몇 명이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다들 외롭고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거죠. 어르신들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참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세대 간 소통도 많아지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요. 노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8. 다른 어르신들에게 주는 조언.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례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하세요.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29. 희망의 메시지.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외로움도 혼자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30. 결론 마이너스 늦은 꽃이 더 아름답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72세와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더욱 풍성해졌다. 외롭고 가난한 노년을 이겨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다. 첫째, 관계 맺기.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기.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기. 세대를 뛰어넘는 교류하기. 둘째, 자신의 가치 발견하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재능 되살리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찾기. 셋째, 작은 경제 활동하기.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하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 활용하기. 완전한 자립보다는 보조적 수입 만들기. 넷째, 건강 관리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 사회 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 관리.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찾기. 다섯째, 새로운 도전하기.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려 노력하기. 평생 학습의 자세 갖기. 여섯째, 나눔의 정신 갖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기.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 참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 찾기.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75세가 되었다. 바둑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고 동네에서는 바둑 박사라고 불린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순례 할머니는 71세가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의가 왔다. 더 중요한 것은 30명이 넘는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두 분 모두 이제는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외로움과 가난은 나이 탓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례 할머니의 인생이 바로 그 증명이다.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 지금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나이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다. 모두들 즐거운 노년을 맞이해요. 이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